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육면체 형태의 건물을 그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풍경화에서 쓰이는 구도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한 개의 점으로 모이는 구도입니다. 이런 방법을 보통 1점 투시도법이라고 하고요. 가로수 있잖아요. 보통 가로수길이나 빌딩 숲을 그릴 때 많이 쓰이는 구도입니다.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많은 도시 풍경 있죠. 이런 풍경들 쓸 때 많이 쓰이는데 이건 가장 원근급이 많이 느껴지는 구도예요. 또 이렇게 뭐 차도가 있으면 차가 앞에 거는 크게, 뒤에 건 작게 이런 도시 풍경에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으로 모이는 형태인데요. 보통 모퉁이나 코너형 건물들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도예요. 가운데에 성탑이 있고 이런 그 가운데 중심으로 길게 건물이 이어진 중세 유럽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건물도 이런 형태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모아보면 보이죠? 이런 모양을 2점 투시도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위나 아래에서 본 모습인데요. 고층 빌딩을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래나 위로 점이 한 개, 양옆으로 다시 두 개의 점으로 모아지는 형태인데요. 3점 투시도법이라고 하고요. 보통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를 그릴 때 많이 써요. 다시 사진을 보면 이 건물은 이런 육면체의 상자 모양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 요 코너 부위를 에서 본 모양이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이으면은 좁아지죠. 점으로 모여요. 이것 2점 투시도법 형태입니다. 건물도 양쪽으로 좁아지니 창문들도 다 이렇게 좁아지겠죠. 건물과 창문을 길게 선으로 이으면 다 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려봅시다. 길게 세로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쭉 이어보세요. 건물의 각도의 모양대로 양 끝으로 길게 선을 이어보세요. 건물의 받침 부분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건물의 크기대로 세로선을 긋습니다. 이제는 1층의 길이를 정할 건데요. 사진을 보면 1층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3층의 창문의 위치를 잡고요. 그리고 눈짐작으로 1층의 위치를 표시를 해요. 그런 다음 윗부분과 재서 맞으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세요. 자, 우리 간판 부분이죠? 오른쪽 간판도 그리고요. 자, 2층 창문 이렇게 쭉 이어보시면 점점 좁아지죠? 2층 창문도 그리고 그 위에 초록색 부분이죠? 반대편도 그려요. 이렇게 긴 선을 그리는 게 힘들면요. 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자, 1층의 창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면, 그리고 지붕. 위에 지붕에 두께가 있죠? 두께도 표시했어요. 자, 2층의 창틀 위에 초록색 부분, 그리고 이제 창문의 크기를 표시를 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표시하고요. 다 그렸으면 필요 없는 선은 이렇게 지우세요. 이제 간판을 그려요. 자, 간판 좀 튀어나와 있죠. 아까 연하게 칠한 표시한 선 있죠. 그대로 따라 그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글자가 들어갈 부분이죠. 스타벅스라고. 그 글자가 들어갈 부위도 그리세요. 자, 이제 창문의 세로선하고 전체 건물의 세로선을 긋습니다. 자, 이제 전체 모양이 그려졌으면 하나하나씩 창틀이랑 창문이랑 이렇게 세부적인 거 그리고요. 자, 문을 그릴 건데요. 문의 위치는 뒤쪽 면이 앞쪽 면보다 좁아요. 자, 창틀의 가로선인데요. 창틀도 두께가 있으니까 두 줄로 그리세요. 이렇게
쭉 긋고요. 2층과 3층의 가로 창틀도 그리고 저기 위에 똑같이 두 줄로 그으세요. 창틀의 두께 때문에 그렇게 그려요. 창문을 하나하나씩 그릴 건데요. 문도 그리고. 이제 창문을 그릴 때 유의할 점은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수록 창문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그려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창문도 멀리 있는 창문일수록 앞에 창문보다 작게 보이겠죠. 그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디테일한 것까지 자세히 그릴게요. 여기 보면 지붕이 뒤에는 조금 낮죠. 이쪽에는 긴 창문이 있네요. 긴 창문도 그려주시고, 다 그렸으면 지우개로 창문을 제외한 불필요한 부분 있죠. 벽 부분 이렇게 선을 지우세요. 자, 왼쪽은 이제 스케치가 완성이 됐어요. 자, 오른쪽 해볼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방문으로 창문 표시하고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또 필요 없는 선을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창문이 됐죠. 이제 전체 스케치가 끝났어요. 자,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 이런 2점 투십점의 건물은 양쪽으로 점점 좁아지게 그리면 돼요. 당연히 창문도 이런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펜으로 한번 라인을 따라서 그려볼게요. 이미 스케치한 거니까요. 거기에 조금씩 디테일을 살려서 세부적인 걸 그리면 돼요. 창문을 하나 명암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두께 살려서 두 줄씩 창틀의 두께를 살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펜으로 전체를 다 선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을 라인 드로잉이라고 하는데요. 펜으로 명암 없이 선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예쁜 그림이 돼요. 이거는 쉬우니까 선만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명암 넣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창문에 몇 개만 칠해 볼게요. 아까 스케치한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면서 창틀을 마저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위에 빛 안 받는 부위는 좀 더 어둡게 하고 빛 받는 부위는 그냥 하얗게 놔두시면 돼요. 창문의 안쪽은 당연히 어두워지죠. 저는 명암 여기 3개만 넣어 볼게요. 안쪽은 좀 더 어둡게 하고 창틀 쪽은 밝게 하고요. 지붕도 마찬가지. 간판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긴 선을 그릴 때는요. 그냥 자신 있게 쭉쭉 그으세요. 이렇게 틀려도 괜찮고요. 긴 선을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그리면은 오히려 선이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냥 그리시면 되고요. 자, 아까 스케치한 연필선 위에 편으로 그릴 때는 창틀의 두께를 생각해서 다 두 줄로 그리시면 돼요. 이런 웨인스코팅 스타일이죠. 이 밑에 초록색 부분. 그 스타일의 벽도 몰딩에 두께가 있으니까 두 줄씩 그리고 창문도 마찬가지로 계속 두 줄씩 두께를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밑에 받침 부분 그리고요. 창문의 크기는 점점점 작게 그리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듯이. 밑에 몰딩 아까 얘기했죠. 그 몰딩도 이게 두께 생각해서 두 줄 그리고 점점 작고 흐리게 그리면 되고요. 자, 초록색인 부분은 아이보리색보다는 진하니까 이렇게 칠해주세요. 창문, 이쪽 창문도 마찬가지로 창틀이 있으니까 두 줄로 그리시면 돼요. 밑에 문도 마찬가지죠. 두 줄씩. 문도 자세히 그려요. 손잡이 이렇게 그리시고 또 창문 두 줄씩.
저는 이제 글씨를 쓰지만요. 드로잉할 때 간판에 글씨는 꼭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좀 이렇게 쓰시면 뭐라도 이렇게 쓰면은 조금 이렇게 그림이 조금 아기자기해지는 맛은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우니까 생략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라인 드로잉이 다 됐네요. 자, 하나의 건물만으로 허전하게 느껴지면 옆에 건물도 연결해서 하나 정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근데 옆 건물을 그릴 때는 앞에 건물보다는 선도 연하게 그리시고 앞에 것보다 좀 많이 생략하셔. 세부적인 거 많이 생략해서 간단하게 그리시면은 좀 더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림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명암과 강약을 넣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